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면서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나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내 안에 파도가 일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분노와 불안은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돌아오고 반대로 그 신호에 휩쓸려 그대로 폭발해버리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극 속에서 분노와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출근길 가득 찬 지하철에서 받는 작은 짜증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듣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가족 사이에서 쌓여가는 서운함,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느끼는 초조함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을 세우는 방법을 옛 성현들의 지혜 속에서 하나씩 꺼내어 보려 합니다. 옛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생각과 태도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람과 같아서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지만 그 바람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이미 그의 몫으로 끝난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여 내 하루를 망가뜨릴지 말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손님이 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감정도,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상황도 결국은 흘러가는 강물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영원할 것만 같던 분노와 불안도 결국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마음을 지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일과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날씨,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은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면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과 반응은 온전히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다스릴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정작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은 방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스스로에게 지금 이 일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지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화가 솟구치는 그 순간에는 이성이 흐려지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시간을 벌라고 권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들끓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멈춤 사이에 우리는 비로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상황을 바라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시간을 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자극과 자신의 반응 사이에 넉넉한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은 평생 경이라는 글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경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자세를 뜻합니다. 화가 솟아오를 때 그 감정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그 흔들림은 서서히 잦아들게 됩니다. 태계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새벽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정돈해 두면 한낮의 소란스러운 일들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 또한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다스리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 해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면 본래 가지고 있는 맑고 고요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을 핑계 삼아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매일의 작은 노력으로 마음의 결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특히 사람이 화가 날 때일수록 그 자리를 떠나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화가 난 채로 내린 결정과 화가 가라앉은 뒤에 내린 결정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쏟아내는 말 한마디보다 잠시 멈추고 고른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유배지로 보내져 가족과 떨어진 채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분노할 이유는 차고 넘쳤고 세상을 원망할 핑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한탄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끌어안고 무너지는 대신 그 감정을 학문과 수양의 동력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책들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놓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흔적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늘 마음을 가다듬고 꾸준히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가혹해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그의 삶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란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의 평온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요히 혼자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 했던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이 가진 고통의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남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주다 보면 만족이라는 감정은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이루어낸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야말로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화와 불안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며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감각에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들은 조금씩 옅어지게 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손끝에 닿는 옷감의 촉감, 귓가에 들리는 작은 소리들에 차례로 주의를 옮겨가다 보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지만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됩니다. 또한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일을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드는 이 일이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똑같은 무게로 나를 짓누를지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는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는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무작정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분노 안에는 종종 내가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 더 이상 함부로 대해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면 분노는 파괴적인 폭발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호한 경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풀이해서 그려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걱정한다 해도 미래는 걱정한 만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마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올 때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짧게 산책을 하거나 미뤄두었던 작은 일 하나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손과 몸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도는 막연한 불안을 조금씩 잠재워줍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을 종이 위에 직접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던 막연한 걱정도 그자로 옮겨 적고 나면 그 실체가 훨씬 작고 다룰 만한 크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함이야말로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자양분이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이야말로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터에서 찾아오는 화 또한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일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동료의 무례한 태도를 마주했을 때 솟구치는 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감정을 쏟아내면 순간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곤란과 후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자리를 벗어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짧게 걸으며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은 격렬한 파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이성을 되찾을 여유를 얻게 됩니다. 화를 표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이 순간의 격정이 아니라 차분한 확신에서 나올 때 비로소 삼배에게도 제대로 가닿고 나 자신에게도 떳떳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함은 분명하게 알리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그 과정조차 평정심을 잃치지 않을 때 더 단단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서운함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미숙함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나를 갉아먹는 분노로 키우지 않을 힘은 생겨납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배려를 기대하기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본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매일 물을 주어야 자라는 나무처럼 평온한 마음도 매일의 작은 수련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화가 났던 순간을 돌아보며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를 가만히 적어보는 습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라도 떠올려보는 습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겠다고 마음먹는 습관.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흔들림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면 곧바로 폭발하던 사람도 꾸준히 자신을 살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사이에 멈춤의 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틈이야말로 우리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의 답답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듯이 격렬했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친 나물수록 거센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지만 뿌리는 깊이 박혀 있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서 겉으로는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노와 불안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상대는 이미 그 순간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홀로 그 기억을 붙들고 매일 같은 상처를 다시 꺼내어 들여다보는 셈이 됩니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더 이상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새김질하게 만들고 그 되새김질은 오늘의 평온까지 빼앗아갑니다. 반면 용서를 선택한 마음은 비로소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기 전에 나의 남은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너그러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실수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가혹하리 많지 엄격해집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던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거나 불안에 휩쓸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순간을 두고두고 자책하다 보면 마음은 회복할 틈도 없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조금 흔들렸다면 그저 그럴 수 있다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건네는 위로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마음으로는 결코 평온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이라야 비로소 단단하고 따뜻한 평정심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 작은 의식을 만들어두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그려보는 시간.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가만히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쯤 자연 속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 이런 소박한 의식들은 거창하지 않아도 마음에 든든한 닻이 되어줍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이 몰아쳐도 닻을 내린 배는 쉽게 흔들리지 않듯이 일상 속에 평온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갑작스러운 화나 불안 앞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작고 꾸준한 습관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우리의 시선은 온통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곁에는 여전히 감사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곁에 있어주는 사람,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온 시간. 이런 평범한 것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는 일만으로도 좁아져 있던 마음의 시야는 다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에는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작은 습관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체질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경험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유난히 깊어지는 밤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잘 느껴지지 않던 걱정들이 고요한 어둠 속에 홀로 누우면 한꺼번에 밀려들곤 합니다. 그럴 때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하기보다 지금 누워있는 이불의 따뜻한 감촉과 방 안의 고요한 어둠을 가만히 느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의 걱정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은 안전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의 불안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신기하리만치 그 무게가 가벼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밤에 찾아오는 무거운 생각들을 그날 안에 모두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내일의 나에게 맡겨두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설령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거나 불안에 휩쓸려 하루를 온통 걱정으로 채웠다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의 흔들림이 오늘의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진짜 나를 만들어갑니다. 옛 선비들도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할 줄 알았기에 그들은 끝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화가 났다면 그 화를 끌어안고 자책하기보다 내일 다시 한번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겠다는 다짐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짐이 매일 쌓여갈 때 비로소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서서히 거듭나게 됩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떠올려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의 격렬함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저지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옛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또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을 통해 깨달았듯이 평온한 마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려 애쓰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아 주어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 하고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나를 집어삼키는 대신 서서히 제 갈 길을 찾아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